안녕하세요. H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렸다 라고 하는 종목들 코아스템, SK케미칼, 모나미, 도전비주온, PCL, 이치안불, 써니전자, 제넥신, 유니어 머티리얼 이렇게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짧게 설명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보니까 최대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코아스템인데 코아스템은 두 번째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느냐? MSCI 편입이라는 재료 소멸입니다. 제가 어제 요날 11월 10일 날에 그 톡방에다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내일 11월 11일 날이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시간애가 올라가길래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냈다 꽂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락한 모습,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점은 조금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SCI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은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이탈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개미들이, 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미들이 여기 라인들, 그리고 여기 라인들, 요쯤에서 세 가지 구간에서 개미들이 물려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악성 매물대가 언제냐? 42만 3천원이 악성 매물, 그리고 가장 큰 악성 매물이 43만 6천원 정도. 악성 매물 42만 3천원, 43만 6천원. 즉 이 두 구간에서 저항선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 그 모멘텀만 본다라고 쳤을 때 개인적으로는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한다라고 쳐도 그렇게 SK케미칼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이 됐으니까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패시브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 편입이 되게 되면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SK케미칼이라고 하는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미리 매집을 하면서 저가에 매집을 하면서 사놓은 사람들이라고 친다면 뭐 그렇게 문제가 없을 텐데, 혹시나 매수를 못했던 기관들이 있다고 친다면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 편입되는 날짜가 11월 말쯤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말까지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11월 말까지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개미들이 많이 꼬인다. 이러한 이슈를 개미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친다면 세력들 입장, 아니 기관들 입장에서도 매수를 하기 싫어하겠죠.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리고 나서 뭐 올리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일단 이렇다는 점, MSCI라는 재료 소멸이 일어났다 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 40만원 지지선만 지켜준다고 친다면 꾸준히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나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들, 요런 라인들이 악성 매물대니까 저항선이 되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점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이 구간들이니까 이 점 참고해 보셔가지고 매도가를 선정해 보시는 거 좋지 않나 생각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올리는 거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끌어올렸다가 최근에 여기 저점 두 번 맞으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얘는 어차피 슈팅 줄 거라 가지고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기 이 라인 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6380원 지지 못할 경우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6000원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매수가를 6350원 올 6000원 잡는 게 좋다 라고 보고 있고,
매도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가는 슈팅 주는 강도에 따라 다르고 그 매물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막 6,900원 정도 매도가 6,900원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요런 구간들 8,000원 이런 구간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만 한다면 11월에서 12월까지 반일태 뉴스는 충분히 재료가 있다는 점, 매각 및 소송 그리고 그 방류 여러가지 재료들은 많이 있다는 점, 모나미는 이런 점에서 크게 좀 나쁘진 않다,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전 비주온인데 이거는 제가 팔았는데 제가 너무 이때 딱 최고점에 이때 팔아가지고 매도를 못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날이었나 제가 최고점에 팔아가지고 쭉 하락했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박스권 행보하고 있고 지금 악성 매물대를 뚫어주다가 하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얘도 당분간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락하게 된다면 추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추가 매수 대신에 추가 매수 물량은 98,0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모멘텀이 없습니다. 얘는 슈팅 주는 모멘텀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은 PCL입니다. PCL은 위험합니다. 얘는 정말 또 죄송한 게 뭐냐면 여기 구간 제가 이때 슈팅 줄 때 요날에 이 고점 여기 구간에서 절반을 매도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이 타이밍 때 절반을 매도하라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때 비중이 좀 없어가지고 사실 전량 매도를 했긴 했었습니다. 전량 매도를 좀 했었고 그리고 분명히 슈팅 줄 줄 알았는데 와 슈팅을 한 번도 안 주고 바로 내려가 버렸죠. 이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리고 지지를 잘 해주길래 여기 라인에서 슈팅을 다시 줄 줄 알았는데 슈팅을 안 주고 화이자라는 악재가 뜨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렇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이렇게 하락한 거는 지금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한 요쯤까지 떨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떨어질 수도 있긴 하네요.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 21,000원 에서 신규 매수 그리고 매도를 24,000원 신규 매수를 하게 된다면 24,000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안 한다 그리고 내일 24,000원 라인을 잘 지켜준다 그러면 그래서 매수 후 27,500원 매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혹시나 물려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얘한테는 악재가 있습니다. 대형 악재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금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PCL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이 PCL 보호 예수 물량이 6%인가 7%인가 풀리는데 그렇게 풀리게 되게 되면 주가가 크게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볼 때 조금 이번 주 토요일 전에는 한번 팔아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통계상으로 운이 좋게 보는 게 뭐냐면 PCL 회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보호 예수가 풀리기 전에 뭔가 호재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호재를 터뜨려 가지고 시장 관심을 많이 받게 하고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고 나서 다음날에 보호 예수 물량이 터뜨리면서 급락을 시킨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PC의 시나리오길래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까지 한번 슈팅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점, 하지만 악재가 있다는 점, 이게 좀 상당히 악재가 크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차환불입니다. 이차환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요 타이밍 때도 저 한번 여기였죠. 여기였나? 호재입니다 했었는데 이때 시가에서 너무 갭을 뜨고 시작하길래 이 타이밍 때 시가에서 한번 좀 팔고 다시 한번 슈팅을 주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슈팅을 안 주고 이렇게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본전 구간인 3만원 라인까지 왔길래 그냥 본전에 매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재료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광군제 행사 중인데 지금 슈팅을 잘 주고 있지 않다는 점. 특히나 광군제라는 이슈가 국내에 이득을 준다? 그런 이슈들을 못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이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번 광군제를 맞이해 가지고 뭐 화장품 관련주의 그런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막 1000%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런 식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이슈가 계속 없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 관심을 많이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재료 소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점,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관련주죠. 하지만 이거 대장주 같은 경우 대장주가 까뮤이엔씨입니다. 쉽게 말해서 써니를 잡는 게 아니라 까뮤를 잡았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실수의 원인입니다. 수급 자체가 여기에서 까뮤의 써니전자에서 까뮤이엔씨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래 매매한다고 친다면 까뮤이엔씨를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조금 아쉽기도 하고 차트 자리가 상당히 높긴 하네요. 월봉 한번 보게 되면 대충 이런 식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까뮤이엔씨가 조만간에 슈팅을 한 번 더 줄 것 같긴 한데 얘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얘도 써니전자 만약에 까뮤이엔씨가 너무나도 급등을 많이 하게 된다 라고 친다면 써니전자가 슈팅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매물대가 조금 많다는 점, 이런 점에서 써니전자가 조금 아쉽게도 슈팅을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아쉽네요. 얘는 혹시나 써니전자 한 요쯤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친다면 조만간 한번 슈팅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써니전자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한 요쯤 라인 4,200원 4,220원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추매하신 이후에 평균 단가 오시면 일단 전량 매도, 그거는 평균 단가 오시면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대장주를 지켜보면서 대장주로 매수를 하시는 것들을 조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로나 모멘텀은 내년 대선까지는 꾸준히 살아 있습니다. 안철수가 대선 안 나가겠다 이런 언급만 없으면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와 미쳤죠. 얘는 악재가 연속해서 터집니다. 제넥신이 하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습니다. 얘는 호재도 한 3개 정도 많은데 호재도 좋은데 악재가 더 셉니다. 그리고 악재는 예상치도 못한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만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고
11만원 라인을 깨게 된다 라고 친다면 과감하게 손절치고 대응을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11만원 라인이 강력한 저항선이자 지지 라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지지 라인 깨자마자 바로 급락을 했죠. 이 급락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주가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 윗부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원래 정상이라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11만원대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다 본전에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내일 한번 더 슈팅을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슈팅을 주려고 했다면 내일 한 번 더 슈팅을 준다면 그때는 돌파 매매할 때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물량들을 오늘 일부분은 흡수를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넥시는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지켜보세요. 얘는 강력한 저항선이자 지지선이다. 모멘텀은 어떻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로는 사실 애매합니다. 지금은. 왜냐, 누가 봐도 화이자가 제넥신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큽니다. 대형 기업에다가 거의 중소 중견 기업 정도, 진짜 이런 싸움의 수준에서 백신을 기대한다. 제넥신이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삼상도 아닌데, 삼상인가? 어쨌든 조금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도 아닌데 조금 제넥신을 더 기대한다. 제가 좀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고 싶긴 한데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모멘텀이 있다고는 치지만 악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화이자가 백신 실패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제넥신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는 점. 일단은 화이자가 백신을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제넥신은 악재입니다. 하지만 화이자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백신 회사들이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친다면 제넥신에게는 호재다. 그래서 제넥신의 주가가 상향화 될 수 있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악성 매물대가 12만 6천원대에 많습니다. 악성 매물이 12만 6천원 원에 많이 있다. 따라서 목표 매도가를 정도에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얘는 오늘 또 수익 보고 나왔던 종목인데 말씀드렸죠. 얘는 슈팅을 계속 줄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고, 오늘 정확히 매도를 했던 부분이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요 고점 라인에서 정확히 매도하자마자 급락을 한번 했었었고,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일단 불복 선언을 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만약에 부정선거가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부정선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선거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투표를 재투표합니다. 이 재투표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일반적인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회 대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낌으로 말한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다고 친다면 서울에 있는 서울의 대표자들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대리선거 이런 식으로 재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대리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공화당 쪽에, 즉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이득입니다. 확률이 트럼프가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정말로 이런 식으로 재투표가 일어난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기긴 합니다.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유니온 머티리얼은 슈팅 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1차적인 매도 라인은 4,400원입니다. 제가 4,490원. 1차 매도 라인은 4,470원 정도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지 라인은 한 요쯤. 지지 라인은 4,000에서 4,100원. 매수 라인.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22분이네요. 대충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코아스템 제발 여러분들, 개미들이 많이 꼬이면 꼬일수록 얘는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코아스템은 개미들이 다 털려야 됩니다. 거래량이 거의 사망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매매하지 마세요. 이 코아스템은.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지 마세요. 코아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시켜주면 소개시켜 줄수록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분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코아스템은 들고 간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들은 크게 문제는 없네요. 대충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